질문 있는 교실, 친구 있는 학교,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EBS 행복한 교육 세상이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청소년들을 위한 알찬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지역이 주인공입니다. 자, 오늘 이 청소년들을 위한 알찬 진로 체험 함께하고 있는 이곳 소개해 드릴게요. 광명시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진로 체험을 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학자이자 그리고 건축가이십니다. 명지대학교 건축학과 이명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건축대학의 이명주 교수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 건축가가 꿈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 건축가에게 필요한 거는 뭡니까? 어떤 재능이 있어야 됩니까? 네, 과거의 건축가들은 인간을 위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 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인간과 환경을 위한 그리고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을 짓는 데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답을 그대로 우리가 가져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 그리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답을 내려서 어떻게 하면 인간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가를 찾아가는 그런 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건축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건축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지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 친구들 보니까 정말 너무나 따뜻한 미소를 지금 짓고 있어요. 다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그리고 또 환하게 웃고 계시는 센터장님. 네, 우리 광명시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광명 업사이클 아트센터는요, 광명시에서 운영하는 아트센터예요. 그래서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한 의미가 있지만은 네. 폐자원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라든가 또 디자인적인 가치를 더해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활동인데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저희 광명시가 이런 업사이클을 특화로 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5년째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업사이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하는 어떤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와,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중학교 1학년 고대원 학생? 네. 예,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나요? 저는 에코 건축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활용품들을 이용해서 저희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건축물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해도 에코 건축학교, 그야말로 친환경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독특한 양식의 건축을 한 거죠? 네. 궁금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경기도 광명시의 업사이클 아트센터. 업사이클 아트는 버려진 물건의 아름다움을 불어넣어 새로운 작품을 재탄생시키는 예술활동인데요. 광명시 업사이클 아트센터에서는 전시는 물론 환경운동의 일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와 환경을 접목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 바로 에코 건축학교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로 벌써 4회째.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그 산을 이런 디자인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파고 만들면 돼요. 이 부분. 이날은 조별 작품을 기획, 제작하는 시간인데요. 특정 인물을 노인같이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을 잡아서 만들려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이었어요. 학생들은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특강, 현장 체험 활동 등을 통해 친환경 건축의 기초에 대해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각자 만들고 싶은 집을 설계하여 드로잉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그린 작품을 토대로 모형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이날은 조별로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학생들이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인데요. 이것을 통해 환경에 대한 마음을 배워갑니다. 프로그램이 에코 건축학교고 친환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조는 종이박스를 선택했는데요. 과연 어떤 작품이 나올까요? 이거 사각형을 한 번에 가져가지고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울퉁불퉁하게 해서 동그랗게 쌓아 올리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외국인 건축가는 업사이클 아트센터를 디자인한 인연으로 4년째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외국인이다 보니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도 있는데요. 서로 도와가며 해결해 나갑니다. Like igloo. And then in summer it's just like a 2 rooms, right? 여름에는 열린 플레이스. 생각보다 되게 잘 알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그냥 제가 아는 어느 정도 언어로도 대화가 될 수 있어서 그래도 오히려 외국인 선생님한테도 배우는 더 특별한 경험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작 과정을 지켜보던 교수님이 뭔가를 발견한 것 같은데요. So you have two problems. Your small leg is too weak. 학생들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줍니다. I think it's an experiment we do together and we try to have the best result. But this is not a competition. This is not it's not an exam. So I think the education is trying to do this thing together as best as we can. 이제 외부의 벽과 내부에서 좀 더 내구도를 강하게 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팀별로 의견을 조율하고 역할을 나눠 각자의 몫을 훌륭하게 해내는데요. 1박 2일간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일 먼저 끝냈네요. 네. 지금 어때요? 며칠간 했는데. 힘들었는데 그래도 뿌듯해요. 학생들은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재료를 이용해 인간과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편안히 휴식할 수 있는 집을 만들어냈는데요. 이건 안쪽에 있구나. 모형 작품을 대형화시키면서 건축의 기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의견 차이 때문에 멤버들끼리 좀 다투기도 했는데 이렇게 잘 만드니까 멤버들끼리 좀 더 화목해졌어요. 제 꿈이 건축가인데요. 맨 처음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통해 꿈에 한 발 가까워진 학생들. 무한한 상상력을 펼쳤던 그 시간들이 소중한 경험이 됐기를 바랍니다. 와. 진짜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 포스가 너무 느껴지는데 특히나 저 동굴집 같은 경우는 약간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 느낌이 강하게 났어요. 동굴집 만든 팀 누구입니까? 이 새 학생이 지금 만들었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렇게 하자고. 선우 학생.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낸 아이디어는 동굴을 형상화한 케이브라는 작품입니다. 이제 현대를 힘들게 살아가고 지친 사회인들을 위해서 이제 아늑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맞아요. 너무 다들 그냥 바쁘잖아요. 밖에 나가면 막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내가 막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집에 가서만이라도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아이디어에 현호 학생은 좋다라고 생각해서 함께 한 건가요? 네. 일단 선우 형이 만든 케이브라는 작품을 형이 말했듯이 자연 환경을 쉼터로 바꿔서 만든 작품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이 갔었고 또 그런 작품을 같이 만들다 보면 저도 되게 경험이 쌓일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경험이 많이 쌓였습니까? 그래서? 네. 왜냐면 어마어마해요. 지금 보니까 만들어낸 걸 보니까 동굴의 아늑함과 또 창의적인 건설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형태 중에 가장 안정된 형태가 삼각형이래요. 이 삼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이 은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든 거잖아요. 이 삼각형의 세 면의 모서리와 그 얇은 종이의 면을 이용해서 사실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그걸 우리가 지오데직 돔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지오데직 돔 구조를 가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요즘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은신처를 만들어줬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이디어를 지금 굉장히 높이 평가해주고 네.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찬희 학생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 지금 소재가 두꺼운 종이로 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직접 종이를 찾으러 다니기는 여의치 않았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작년에 쓰고 남았던 종이 박스가 있길래 그 종이 박스는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쉬워서 그걸로 모양을 만들기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이가 주는 편안함도 또 있는 것 같고. 자, 지금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함께 봤는데 어떤 집을 만들었는지 궁금해요. 저희 팀은 투명 종이컵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기둥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 사이에 자연적인 느낌을 더해주고 싶어서 떨어진 나뭇잎이랑 떨어진 꽃 같은 거를 투명 컵 안에 넣어서 만들었습니다. 진짜 말할 때마다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학생들이 대단하게 느껴져요. 대원 학생은요? 저희 팀은 여러 사람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통해서 여러 파츠들을 만들고 그걸 다른 재료로 만들어서 다양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리고 그것에다가 움직이는 관절을 달아서 이렇게 열리고 닫힘으로써 마당이랑 들판이랑 정원이랑 이렇게 많은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한 집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그 집에서 살고 싶네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재료들을 활용했는지 궁금해요. 좀 얘기 좀 해줘요. 우선 재료는 이제 점토나 끈이나 아니면 종이컵 또는 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외형과 안쪽 면을 자세하게 만들었고요. 또 좀 더 자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있는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또 잎을 주워 가지고 안에다 붙여서 좀 더 세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다 재활용품이었네요. 그리고 고대원 학생은? 저희 팀도 다른 팀과 같이 여러 가지의 재활용품이 가능한 재료를 사용했고 저희가 특히 많이 공들여서 사용한 거는 아이소 핑크로 만든 그 큐브를 올려서 하나하나씩 파츠를 만든 게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군요. 보통 청소년들의 이제 진로 체험을 이렇게 보면 하루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영상을 보니까 에코 건축학교는 5일이 걸렸죠? 와, 5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한데 최현우 학생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첫째 날에 먼저 갔을 때는 교수님의 특강을 듣고 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작은 사이즈의 모형을 구상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첫째 날에 구상한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고 셋째 날에는 창덕궁 후원과 국립현대미술관을 견학하였고 넷째 날과 마지막 날에는 공동 작품을 꾸며서 마무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영상에서 봤던 조별 작품뿐만이 아니라 개인 작품도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4박 5일 동안 정말 바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개별 작품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거 6 학생 모두에게 좀 물어볼게요. 본인이 만든 게 어떤 작품이고 그 만든 이유가 뭔지 우리 대원 학생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개별 작품으로 만든 집의 컨셉은 일단 엔지니어를 위한 집이었는데 엔지니어다 보니까 일단 좀 어떤 공간에서 고정되어 있으면 좀 지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간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엔지니어답게 좀 움직이는 그런 집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랬군요. 우리 영선 학생은요? 저는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안과 밖에서 보았을 때 형체가 흐릿하게 보여서 안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들게 해서 안에 있을 때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무용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제 친구가 무용을 해서 쉴 때는 조금 편하게 많이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오롯이 네. 내 공간이네요. 네. 지효 학생은요? 저는 이제 집을 텐트의 모양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제
그 집은 이제 쉽게 그 환경이나 또는 이제 지형에 따라서 이제 또는 사람의 인원수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이제 크기가 늘어났다가 또는 줄어들었다가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봤어요. 집이 그러면 사람의 인원수에 맞춰서 늘어나기도 하는 집이에요? 네. 와, 정말 그런 집이 있으면 집에 손님 오면 좀 늘리고 손님 가면 줄이고 청소하기도 수월하고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데요? 네. 현우 학생은요? 네, 저는 원뿔을 눕혀놓은 듯한 모형을 만들었는데요. 요즘 현대 아파트들은 집안이 직목면체 구조로 현관으로 딱 들어왔을 때 바깥 풍경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딱 들어왔을 때 좀 더 넓은 배경을 보고 싶어서 확성기 같이 생긴 구조로 그런 구조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지금 교수님이 너무나 뿌듯하게 보고 계세요. 선우 학생은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회사를 갔다 오시면 이제 항상 지쳐하시고 혼자 있고 싶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 아버지 같은 분들을 위한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브라는 이제 동굴을 형상화한 작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버지만 혼자 있고 싶어 하나요? 혹시 엄마는 혼자 있고 싶어 하지 않나요? 가끔 그런 경우가 거기 엄마도 꼭 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마지막으로 우리 찬희 학생. 저는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저는 초반에 그 캐릭터를 정해서 그 구상을 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구상해서 저랑 제 친구들을 구상해서 건물을 쌓아 올려가지고 저는 그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집을 만들게 되었어요. 왜 본인을 생각했을 때 계단 형식을 생각했어요? 저는 제가 원하는 집이 그 다른 평범한 집이 아니라 테라스가 있어서 마당이 있어가지고 마당에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을 갖고 싶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마당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당 있는 집을 와 진짜 어쩜 이렇게 아이디어들이 톡톡 튀면서 그리고 한 명도 겹치는 친구가 없이 이렇게 다 네, 다르게 맞아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첫 번째 이제 내용에서는요 재료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버려놓은 쓰레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싶은 건물에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다면 지금 문제는 내가 지금 아파트 공간에서 획일적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궁금해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공간을 만든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모두가 다 소망하는 내용들 아닐까요? 네, 진짜 이 시중에 나온다면 6채 모두 갖고 싶은 네. 그런 집들인데 아무래도 이 5일 동안 했던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도 정말 많은 아이디어와 도움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우리 대원 학생 5일 동안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어땠어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나요? 일단 건축을 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됐지만 제가 무엇보다 되게 기억에 남고 도움됐던 거는 팀원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계속 토의를 해가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표출해내고 그리고 팀원들끼리 이렇게 서로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그런 것이 저한테는 가장 도움이 되고 5일 동안 인상 깊었어요. 협동을 또 할 수 있는 시간이었군요. 그럼 뒤에 있는 우리 최현우 학생은요?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나요? 네, 저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창덕궁 후원에 간 것인데요. 거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갖는 게 되게 경험이 많이 됐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가고 싶네요. 거기 아무나 못 가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여기 프로그램 들어야 되는 겁니까? 네. 건축해야겠네요. 정말 좋았던 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좀 어려웠던 것도 물어볼게요. 5일 동안 함께 하면서 분명히 어려웠던 점도 있을 텐데 우리 이명선 학생은 뭐가 가장 어려웠나요? 저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먼저 말 걸어서 조를 결정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고 조를 결정하고 나서도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생각을 모으기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함께해서 좋았지만 또 함께해서 생각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선우 학생은요? 저희는 이제 재료 자체가 너무
그 재료 자체만으로도 서 있지 못하니까 그 재료를 이제 돔 같은 구조로 세우는 것에 좀 많은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자, 도움도 되면서도 어려운 점도 함께 느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눈에 띄는 게 아까 함께 지도를 해주셨던 선생님께서 바로 외국인 건축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고대현 학생이 또 통역하는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땠나요? 일단 외국인 선생님이랑 그 대화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 형 누나들이랑 친구들한테 통역해 주니까 뭔가 좀 더 보람찼던 것 같아요. 그대로 100% 다 제대로 된 통역이었나요? 친구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걸 또 갑자기 판단에 맡겨요. 센터장님, 이렇게 외국인 건축가를 초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외국인 선생님들이 훌륭해서라기보다는요. 아까 인터뷰하셨던 로랑 페레이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국에 10년 정도 계신 분이시고 또 장욱진 미술관, 양주 시립미술관으로 김수근 건축상도 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대에서 또 강의도 하고 계시고 크리스티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오스트리아 분이신데 그분도 역시 한국에서 지금 강의를 고대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또 어린 시절 교육 환경은 저희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어린 시절 받았던 교육 시스템과 교육 환경이 저희하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떤 교육 방법이 조금 다르시니까 예, 좀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아무래도 다른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5일 동안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이 스튜디오에는 지금 고대원 학생의 어머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원 학생이 이번 봄방학이었죠? 아주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영상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학생들 이야기하는데 신뢰도가 팍팍 높아진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집에 있으면은 방학 중에 집에 있으면 뭐 TV를 보던가 아니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주로 그러는데 저희는 집 가까운데 이렇게 진로 체험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저희 대원이가 참여하게 되어서 전 좀 뿌듯한 것 같아요. 근데 첫날 대원이가 집에 와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외국인 선생님들 흉내를 이렇게 내더라고요. 흉내 내면서 뭐 어떤 점이 어떻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런 프로그램 참여시킨 것 자체도 정말 좋았고 또 이런 프로그램 계속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엇보다도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원 학생이 또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한 건데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어머님. 밖에서 이런 모습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지만. 근데 집에서는 가끔 이렇게 조금 아빠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모습 보니까 사실 조금 뿌듯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렇다면